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정민의 이격투기입니다. 네, 이번 주는 자동차의 변신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전장 부품 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종민연구원님, 네, 최근에 자동차 새로 출시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체감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내부 옵션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옵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 신차들을 보면요, 디자인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종민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차량 인포테인먼트에서 혁신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가 아주 가파르게 변신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자동차의 변신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으로 대표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의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래 자동차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 비중도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테슬라와 애플의 미래 자율주행차 개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혁신은 결국 기계장치로만 달리던 자동차가 아주 큰 IT 기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 역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입니다. 네, 이 MLCC라는 것은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줄임말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이 기능과 사용처를 알고 나면 사실 굉장히 친숙한 부품입니다. 이 캐패시터, 다른 말로는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핵심 기능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전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관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세밀한 기능들을 요구할 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IT 모바일 기기, 전자기기의 기능이 많아지고 세밀한 동작이 요구될수록 MLCC의 수량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동차가 대형 전자기기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하냐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양이 약 1000개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는 지금 기준으로 약 13,000개 정도의 MLCC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기능이 더욱 들어갈수록 최대 3만 개 이상의 MLCC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상입니다. 이 중에서 MLCC 관련 기업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사막 콘덴서인데요. 사막 콘덴서는 실제 상장한 기업들 중에 가장 퓨어한 MLCC 브랜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MLCC와 그리고 친환경차에 들어가고 있는 DCLC를 핵심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LCC에 대한 매출 비중은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제품 라인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핵심 전방 고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막 콘덴서의 전장 부분의 핵심 고객사는 바로 LG전자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장 관련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의 수혜 규모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막 콘덴서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MLCC에 가장 많은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의 글로벌 회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 MLCC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미래차 시장의 개화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전장용 MLCC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핵심은 전방 고객사의 전장 사업 확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LG전자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의 차량용 MLCC 매출의 약 50%가 LG전자향 매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중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동사의 MLCC 매출의 50%를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LG전자가 12월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LG전자의 주가 역시 12월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LG전자의 전장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당사 추정에 따르면 LG전자의 VS 부분의 매출이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 고객사의 매출 성장은 산막 콘덴서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의 주가 급등을 보고만 있었던 투자자라면, MLCC가 어려워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라면 산막 콘덴서를 앞으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CES 2021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혁신연구원님, 네, 혹시 CES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2021년에 가장 큰 패러다임 중 하나는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연말에 이제 애플에서 가장 강력한 뉴스가 나왔죠. 자율주행 진출이었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한 글로벌 OEM사들이 2021년서부터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을 공식적으로 양산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율주행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표를 보시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6단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서 6단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현재 상위급 세단 또는 테슬라 차량의 경우 레벨 2에서 2.5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eyes off.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벨 3 이상부터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운전자의 눈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기업은 바로 유니캐스트입니다. 네, 유니캐스트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국내외 50여 개의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반도체 제품하고 기술을 제공을 받아서 그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1000여 개의 IT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의 매력은 본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망 IT 기업에게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IT 유통업을 하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인수한 드림텍의 경우 스마트폰 PCB, 지문인식 모듈 기업인데요. 2007년 인수 이후 코스닥 상장까지 멋지게 이뤄냈습니다. 또한 2016년 인수한 AI매틱스의 경우 자율주행 영상인식 전문 기업으로서 AI 기반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유니캐스트는 이제 단순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을 넘어서 자회사의 시너지를 통한 종합 IT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근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본업의 성장이 첫 번째로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속에서 자회사 AI매틱스의 가치가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AI매틱스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레벨 4 도심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점과 AI 기반 차량 관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레벨 4 도심 자율주행차 테스트 완료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운전자를 대체할 눈이 무엇인가 하냐는 건데요. 여기 논란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이저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 라이다를 이용하냐 아냐에 따라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요. 라이다를 대표적으로 비선호하는 기업은 테슬라이며 애플이나 구글 웨이모 등은 라이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와 나머지 기업들 간의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라이다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라이다가 처음 시장에 선보여졌을 때 대당 8천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기술이 많이 진보하여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여기서 유니캐스트의 자회사 AI매틱스가 가지는 의의가 돋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논란 속에 AI매틱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NGK사와 협력하여 레벨 4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고가의 4채널 이상 라이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카메라 센서만으로 도로 위 글자 인식, 후방 사람 인식 등 AI 영상 인식을 기반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는 데 크게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기술을 이용하면 제조 원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라이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논란은 종결되진 않았지만 공장 또는 농기계 등 대량으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동사의 기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AI 기반 차량 관제 사업에 진출한 점입니다. 차량 관제 사업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량의 운영이나 차량 진단, 성과 등을 이제 분석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최근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인 PUI와 협력하여 FMS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1만 대 수준의 계약으로 연 12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PUI는 글로벌 차량 50만 대에게 이제 FMS 사업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자율주행 시장이 원년이 되는 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속에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는 유니캐스트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바라본 핵심 테마 자동차 변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장 부품 확대를 주목하신다면 사막 콘덴서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에 주목하신다면 유니캐스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격투기였습니다. 격투기였습니다.